네, 문일지십.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죠. 문제는 익숙한 이 표현이 우리를 인지적 오류에 빠뜨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부정적인 습관을 갖고 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긍정의 힘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주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인지적 오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서 전부 다를 판단해 버리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 오류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판단 내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지적 오류라는 게 그러니까 인지함으로써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겁니까? 인지적 오류라는 것이 어떤 자기가 스스로 오류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때 아주 정상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부분 한 가지 사항만을 단면만을 보고서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이 관련된 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9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네.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안 로또 됐는데. 복권 샀어야 되는데 그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돌이켜보는 반추를 통해서도 네.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 걱정부터 앞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도전해보고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난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사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가 하면 될 텐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나 대신 좀 해줘. 네가 하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시험이 오는데 그래 정말 내가 당당하게 이 시험과 맞서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시험 날이 또 연기됐으면 내가 좀 아파서 시험 치러 안 가도 됐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도피를 하게 되는 것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망입니다. 무망은 어떤 희망이 거예요? 없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래 10년 뒤엔 지구 멸망이 될 거야. 네. 이런 어떤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는 더더욱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난이 닥칠 거야. 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수많은 긍정적인 이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네. 또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 오류, 또 반추, 걱정, 자기 도피, 무망.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정찬 본부장님 이런 거 없으시죠? 왜 이런데 사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뇌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네. 이야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게도 매우 피곤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이 육체적으로 닥칠 때 또는 심리적으로 닥칠 때도 이 긍정의 힘, 될 수 있다. 난 살 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네.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도망가고 기식도 하고. 될까?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네. 또 하나를 보면 또 열을 한다. 나 혼자서 될까? 글쎄 말이야. 이러한 습관들이 한국인들에게 많다. 그러는 건데.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후천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촛불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다 보니까 난 가능성이 없을 거야. 취업도 못해서 좋은 학교도 못 가서 좋은 여자도 못 만날 거야. 네. 좋은 남편을 못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일어나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가구 숫자에 이런 외로움 네.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대화 상대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촛불 집회를 말씀드렸냐면 한 명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힘은 얼마나 거대한 힘이 만들어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힘이 절대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 한 명의 힘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하다는 네. 긍정적인 사고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나홀로 가족한테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세대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네. 이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 83.5% 네. 점점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1인 가구, 더 이상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비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와 대화만 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긍정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만약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수 없는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오히려 공허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한국 사회 이런 또 비판,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훼손하는 자살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감이 바로 또 상실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살까지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라는 사람까지 포함해 본 비율이 이 10명 중에 7명이 넘는 무려 75%나 됐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물론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다 실행까지 옮겨진 건 아닌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 상당히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응답도 네. 이 74.6%로 실제 자살을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정도의 비중만큼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망, 네. 상당히 또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이 건강에 네. 있어서 나약해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또 피폐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의 긍정의 힘을 주변에 불어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주변에서 기울여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그런 이 비극적인 결정의 순간에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아니,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습관화된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습관을 고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일리노이 대학,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네. 이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16 정도의 이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서 이런 이 비관적인 정신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고 했더니 네.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방법. 너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면 뭔가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줬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게 악수하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실제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실험을 통해 봤더니 더 낙관적이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수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너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그냥 설레설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잘 되시죠? 저도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요. 배종찬 본부장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생활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또 자기 삶도 윤택해지는 미래가 개척되는 뭐 이런 측면이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네. 약을 드시는 환자분께 정말 잘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자료에서도 보면 긍정적인 감성을 자꾸만 가지게 되면 행복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면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정하십시오. 행복하게 산책하기, 행복하게 영화 보기, 행복하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 주변을 하나하나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상화시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고
긍정적인 힘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운동하자 서울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운동도 긍정적인 힘에 또 보탬이 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생각 우리 시민들께 하나의 활기찬 이 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표현이거든요. 네. 말을 고쳐서 아이 짜증나, 아이 살기 싫어 이런 표현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살기 좋잖아. 그래도 오늘 친구 만날 수 있잖아. 그래도 나 살 뺄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직접 해보는 것이 긍정적인 힘, 인지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그러다 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생각은 자꾸 하는데 살이 바로 빠지지는 않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 더 같고요.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